여기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야, 금요일날 다른 학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학교가 있긴 해요. 2시까지 와. 예? 2시까지. 네. 어차피 6시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6시. 차라리 6시 구호가 돼요. 6시가 안 되는. 똑같아. 차라리 아니 2시. 알겠죠? 구호 없지 않나? 2시까지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진행할 거고. 이거는 수업이고 다른 학원은 만약에 뭐 클리닉이고 한다면은 수업을 와야죠. 그렇지, 생각을 좀 잘 해.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몇 강이에요? 어디예요? 여기 저번 시간 나간 이후부터 피면 되잖아. 자, 빨리 마무리해보자. 한 10개 정도 하고 나머지 한 8개 정도 남을 거예요. 그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겠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자. 자, 일단 딱 요 지문 나오면 무해한 자극 딱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습관화에 대한 이야기야. 그거 생존을 위한 필수 기제다.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지? 자, 오케이.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장. 여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알았지? 특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반드시 잘 외우고 가도록 해. 현대판 사역동사의 어떤 동명사 주어에다가 핵심 키워드까지 다 잘 박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지? 무해한 자극의 어떤 존재 안에서 동물들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습의 보편적 기능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딱 알아야 돼. 지문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별표 3개 쳐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봐봐. 자, 여기는 이제 좀 문제 부분인 거 기억나요? 예. 문제 부분인 거 기억나지? 그치?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해놨어. 얘네들이 낯선 물체를 피하는 건 선천적이다. 맞지? 네. 자, 이 부분 표시. 됐죠? 자, 이 포인트만 딱. 알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게 선천적이냐? Y로 가면 되는 거야. Y. 왜 낯선 거를 선천적으로 피해? 왜? 그게 생존 가치가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존 가치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의 역할은 뭐야? 하지만의 역할은, 야, 근데 그렇게 피하는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걸 계속 지속하면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걸 계속 지속하면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이 먹이를 먹고 필수적인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할 정도로. 이거 to the extent that 외워 있어? 잘 외워 있어? 동격의 대까지? 그치? 자, 뭐 할 정도로 그 주의의 이익이 완전히 소실될 정도로. 아시겠죠? 주의의 이익이 뭐다? 주의의 이익은 그냥 뭐 주의해가지고 안 잡혀먹고 좀 안전한 거잖아요. 그치? 그 이익이 완전히 소실될 정도로 뭐 하다? 이걸 방해할 것이다. 자, 됐죠? 문제는 여러분 빨간색은 여기만 확실하게 진짜 잘 이해하면 돼. 여기 한 별표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알았지? 노란색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별표를 안 줬지만 하나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가 문제에선 제일 중요해. 됐지? 문법도 어렵고 어휘도 충분히 이런 것들 출제될 수 있다. 자, 됐어. 그래서 이제 거북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북이 예시까지 주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거북이 사례는 너무 쉬우니까 이런 포인트들만 딱. 알겠지? 게으른 토끼랑의 경쟁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8번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 예, 알겠지? 무조건 가져가야 돼. habituate 뿐만 아니라 habituation. 알았지? 습관화.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habituate의 다양한 어떤 형태들. 알겠지? 자, 해보시고 별표 3개야. 그 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인 거고. 알겠지? 좀 필기를 할래? 자, 됐어? 오케이. 그래서 거의 모든 동물들이 안전한 자극에 습관화를 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 부분을 이제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잖아. 그치? 자, 여기가 뭐야 이거. 해결책이에요. 자, 해결책이야. 빨리 와. 자, 됐죠? 자, 내가 이거를 번호 매겨봤어. 번호.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낯선 물질을 마주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반적인 동물들은 피하거나 숨는다. 알겠죠? 낯선 거를 마주하면 피하거나 숨어. 그런데 그게 불쾌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계속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포인트로 가면 될 것 같아. 돼, 안 돼?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습관화를 갖다가 엄청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돼. 습관화를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헤비추에이트가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죠? 1, 2, 3, 4번으로 풀어버렸으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낯선 게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일단 숨어. 알겠지? 근데 여기는 숨는 게 없어. 그런데 숨었더니 즉각적인 어떤 위협이 없어. 여기 2번을 생략했어요. 즉각적인 위험이 없어? 그러면 면밀히 한번 바라보고 활동을 계속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게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돼, 안 돼? 됐지? 완벽하게 이해됐지? 완벽해야 돼. 알겠죠? 완벽해야 돼. 그 뒤에 부분 보면 21강 게이트웨이인가? 자, 됐죠? 야, 월스와일은 진짜 제발 이것만 안 걸려 넘어지면 돼요. 프라이스리스랑 인밸류어블은 졸라 같이 있다, 같이 없다. 졸라 같이 있다, 같이 없다. 같이 있다. 알겠지? 인밸류어블이랑 월스와일을 인밸류어블이랑 프라이스리스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애들이 리스랑 인 붙어가지고 이거 같이 없는이라고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어.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는 얘가 주제긴 하지만 약간의 크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문제 상황. 그 습관화가 지속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인데 헤비체이트 주고 그거에 대한 구체화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두시면 될 거야. 자, 이해됐지? 자, 오케이. 문법을 살짝 봐야 되거든. 자, 일단 enable 무슨 동사? 오케이. enable, encourage, cause, allow 뭐 이런 유명한 현대판 사역 동사들 있죠. 반드시 외워야 돼. 목적어 투고. 자, 이거 enabling 동명사 주어니까 rx 잘 쓰시면 되고.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목간대 생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됐고, 얘 별표 하나 줬어. 알겠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ing, pp가 나왔다. 분사 구문이야. 근데 왜 이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했냐면, 선생님 어디가 빈 거예요? 지금 어디가 목적어가 어디가 빈 거예요? 목적어가 빈 부분이 여기야. 그러니까 persist 자체가 지금 일형식 자동사야.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에 전치사가 붙으면은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내 말 이해돼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일형식 자동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 일단 따라올래? 받을 수 없지. 일형식 자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일형식 자동사에 전치사를 붙이면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맞아? 맞아. 맞지? 근데 일형식 자동사 써서 전치사를 받았지. 근데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PP 써야겠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ing 절대 쓰지 마세요. 별표 하나 정도는 돼. 그 다음에 우리는 to the extent that 이렇게 외웠어. 그치? 내가 이렇게 외우게 단어로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동격 대시야 위치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고. 자, whenever 있죠? whenever.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whatever 있잖아. whatever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려. 그냥 이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whenever은 whatever과 싸움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whatever 나오면 틀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선생님 왜요? 만약에 조금 뭐랄까, 만약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은 whenever는 뒤에 완전하고요. whatever은 뒤에가 불완전해. 근데 지금 SVO는 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whatever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whatever는 무조건 불완전해. 아시겠죠?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만약에 나오면 진짜 애들 초토화 시키겠다. 그럼 얘야. 알겠죠? 얘야. 스티멀리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알겠지? 복수야. 그래서 occurs가 아니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요거 조심하시고, 아니 선생님 스티멀리 나왔는데 is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지? 스티멀리 나왔는데 왜 is예요? 야, 이거 오부명사고 얘가 주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선 프리센스가 주어요. 얘 자체는 복수명사가 맞아요.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요 부분 은근히 어려울 수 있다. 스티멀리를 워낙 강하게 가져가다 보면. 자, 됐죠? 자, 됐어. 그 다음에 띵류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건 별표 2개 정도 돼. 스티멀리 that occur보다는 조금 쉽지만 나름 어려워요. 이게 어디서 어려워? S, V1 그러면 일형식 자동사니까 문장 끝났지? 그치? 근데 그 뒤에 that 나오지? 여기 있는 추상명사인 possibility 수식한 동격의 대시야. 이 위치 절대 쓰면 안 돼. 아시겠죠? 됐어. 요 정도만 이게 여러분 진짜 거의 약간 하드에서 슈퍼하드 그 중간 부분인데 낼 내용도 많고요. 굉장히 어휘도 낼 수 있고 어법도 낼 수 있고 내용일치도 낼 수 있고 다 너무 중요한 지문이야. 아시겠죠? 하드나 슈퍼하드나 이런 것들은 진짜 몇 번을 봐야 된다. 자, 됐죠? 넘어갈게. 자, 빅데이터 딱 봐봐.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습관화가 워낙 어려운 지문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가볼게. 자, 일단 빅데이터 딱 나오잖아? 기계에 의한 자동 생성. 알겠죠? 기계에 의한 자동 생성. 됐지? 자, 그거 있잖아. 그거 바로 줘. 바로 주거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 빈칸도 뚫릴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 정도로 중요해.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automatically랑 automated랑 여기에 핵심을 주세요. 알겠지? 빅데이터는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순전히 자동적인 방식으로 기계에 의해서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 지문에서. 알겠죠? 워낙 그냥 뭐 중요한 거를 그냥 빨리 바꿔 가버렸어. 자, 그런데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대조가 걸렸다는 거. 구조적으로. 알겠지? 전통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무조건 전통 데이터는 뭐만 기억하면 돼? 사람 개입. 알겠죠? 사람 개입. 그래서 involved person, involved by pers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어떤 식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생성은 얘가 포인트다. 아시겠죠? 별표 하나는 줄 수 있어. 별표 하나는. 알겠죠? 마이너스 핵심이니까. 그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의 핵심이 인간 개입이야. 아시겠죠? 근데 왜 여기는 PP로 수식해가지고 지금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뭐랄까 표현하는 방식들만 잘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SVO 전통적인 방식은 인간을 포함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할 수 있지? 자, 여기 부분 잘 봐라. 이것도 인어들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막 박아가지고 투부정사 이렇게 가는 거 알았지? 그리고 여기 수동 걸린 거 이따가 문법 때 할게. 알겠죠?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막 계속 이런 돈의 이런 옛날 전통적인 방식은 뭐가 있다? 사람이 있었다. 조치를 취하는. 알겠지? 인간이 개입한다는 것에 이제 핵심을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This is not so for. 알겠지? 이런 포인트야. This is not so for. 이게 여기에선 사실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에선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빅데이터로 넘어가 버린다고. 이해됐죠? This is not so for. 자, 됐지?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핵심은 뭐다? 인간 개입이 아예 없다. 인간 개입이 아예 없다. 이게 automatically예요. 알겠죠? 이게 automatically. 됐지? automatically. 자, 됐죠? 인간 개입이 아예 없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는 뭐다? 인간 개입이 아예 없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할 수 있으면 돼. 자, 됐죠? 그리고서 그 센서가 뱉어낸다 이런 표현들. 자,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어려운 문법들만 딱딱 찍을게. 그러니까 얘는 약간 퐁당퐁 지문이다. 알겠죠? 퐁당퐁. 됐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만 갈게. 자,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박힌 거 어렵다. 알겠죠?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instead of가 전치사인 걸 보셔야 돼. 그 전치사는 뒤에 뭘 받는다? 동명사. 그 동명사를 받았는데 그 앞에 생뚱맞은 이 명사 얘가 바로 의미상 주어예요. 됐지? 근데 그 의미상 주어 받고 동명사인데 또 동명사가 수동이야. 오케이, 별표 3개 줬어. 됐지? 만약에 그냥 전치사 뒤에 의미상 주어 받고 동명사 받으면 별표 2개만 줘. 알겠지? 근데 거기에다 수동태까지 별표 3개 줬어요. 자,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There was 한 다음에 동사 나왔고 주어 나왔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동사 나왔으니까 절대 얘는 동사가 될 수 없지. involved person. involved person. 알겠지? 왜 이 꼴이 ed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involve는 뭐뭇을 포함하다. 뭐뭇을 포함하다. 그럼 목적어 없잖아. PP 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됐어. 자, 역시 마찬가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생뚱맞은 명사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for 명사야. 그러면 얘를 건들 수 있겠지? 이거 빅 나오면 틀린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 틀리는데 요거 수동이야. 또 별표 하나 줄게요. 알겠지? in order to인데 그 투부정사의 수동태. 됐지? 자, 그러면 왜 수동태가 취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 왜? 주어가 데이터 기록이란 말이야. 데이터 기록 자체는 생성돼, 생성해. 생성하는 건 센서야. 아, 인간이야, 인간. 여기 정통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줄게.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이 새끼 졸라 많이 써. 전치사, 의미상 주어, being PP. 됐지? 전치사, 의미상 주어, 동명사. 근데 동명사 수동. 그러면 의미상 주어로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진다. 데이터는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그런데 동명사 자리니까, 전치사의 명사 자리니까 being PP. 아시겠죠? 야, 서술도 가능해야 돼. 서술형도 가능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서술형 나오면 진짜 어렵다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야, 그러면 선생님 서술형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것만 잘 이해해봐.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언제 써요? 자, 여기 집중. 빨리. 자,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를 의심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여기 주어 있죠. 주어. 여기 있는 주어는 지금 사람이지. 맞지? 근데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에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없지. 다시 말하면 주절의 주어가 얘 행위를 할 수 없지. 맞아, 안 맞아? 야, 다시. 얘가 없잖아? 의미상주어를 안 쓰잖아? 얘의 주체가 자동으로 주절의 주어가 돼.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의미상주어를 안 쓰면 자동으로 주절의 주어가 돼. 근데 주절의 주어가 지금 사람이잖아. 사람이 만들어져요? 무슨 조물주 이야기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절의 주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얘의 행위를 당하는 데이터인 의미상주어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됐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고란 말이야. 지금이야 내가 강조해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약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의미상주어를 써야 된다. 아, 이거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알겠지? 장난 안 하고 한백고 2학년 저번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동명사의 의미상주어가 나왔거든? 근데 전교 1등 여자애가 있어. 우리 학원에. 걔도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졸라 어렵다고요. 졸라 어려워.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야 된다? 딱 일단 영작해놓고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썼겠지. 근데 주절의 주어가 이 행위를 하는지 당하는지 한번 따져봐. 알겠지? 그 행위를 당하고 있으면 이거 의미상 주어를 써야 돼. 사람은 당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할 수 있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 센서 입장에서는 embed, 뭐뭇을 박다야. 뭐뭇을 박다. 목적 없죠? PP 가. 됐죠? 그 다음에 센서가 주어니까 스피치 가시고요.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질문 많이 했다. SK2. SK2. 알겠죠? 자, 이거 내가 여러분 교재에 be touched라고 써놨거든? 다시 보니까 speed out이 맞는 것 같아. 알겠지? speed out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요 it을 갖다가 지금 요 기계라고 본다면 지금 그 센서한테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한번 해봐. 알겠지? speed out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찌됐든 문제로 나오면 이 to만 지켜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됐어. 넘어갈게요. 자, 야, 우즈 안 할게. 우즈는 이고르는 나올 문법이라도 있었는데 우즈는 나올 문법도 많이 없어. 대신 내용은 니들이 알아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한 사회적 장벽 극복하기. 이 정도 알고, 근데 나처럼 이거 아예 안 보고 가면 안 된다. 내용 일치는 대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의 정의 한번 가볼게. 자, 스포츠의 정의 딱 나오잖아. 스포츠 정의 딱 나오면 대중건강에 끼치는 영향. 대중건강에 끼치는 영향. 됐지? 그래, 딱 이 정도만 해도 그 사이에 쫙 펼쳐져요?
쫙 펼쳐져? 오케이. 그렇게 하면 공부 잘 해놓은 거야. 자, 일단 얘가 주제야. 알겠죠? 스포츠의 정의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함의가 뭐냐? 바로 얘예요. 알았지? 중요한 함의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됐죠? 엄매. 아이씨, 뭐야. 잠깐만. 자, 됐지? 중요한 함의가 스포츠의 정의가 대중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자,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갔어. 자, 여기 번호 한번 매겨볼게. 됐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 스포츠의 정의가 그냥 엘리트 중심으로 다 할게요. 알겠지? 엘리트 중심으로 규칙과 경쟁과 높은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에서 배제가 돼. 다시 말하면 그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도 동그라미 2, 여기도 동그라미 2라고 했지. 예시의 2번에 해당되는 게 얘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얘는 뭐 한다? 활동을 참여 안 해. 그걸 2류로 정의해. 아, 그래서 오락 활동이라고 했구나. 됐지? 이거 2번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가 활동이라고 해버리니까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겠지. 이런 포인트들만. 아시겠죠? 신체적으로 활동 안 하겠죠? 신체적으로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돼? 살 디륵디륵 찌는 거지? 그래서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 끼치는 거 맞아?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 끼치면 보건 비용이, 사회에서의 보건 비용이 증가되는 거 맞아요? 됐지? 오케이. 이런 포인트들만. 공부하면 한 64점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기반으로 해서 잘 읽어보시라고요. 이해됐지? 64점 나올 수 있어요. 포인트들만 빡빡빡.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스포츠의 정의가 광범위한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걸로 정의가 될 때 얘가 포인트야. 알겠지? 그래서 얘 동반이요. 잘 알고 가면 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리고 애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알겠지? 요 부분 어려워했다. 요 부분. 됐지? 사회생활의 지역 표현에 통합되는 활동. 사회생활의 지역 표현에 통합된 활동. 그래서 내가 그때 예시로 동탄, 조기, 축구회 이렇게 얘기했었어. 맞지? 자, 그래서 사회생활, 남들과의 교류. 그 남들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 근데 그게 지역의 표현. 알겠지? 동탄, 조기, 축구회라고 통합된 그런 활동. 됐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정의가 되었다. 돼요, 안 돼요? 좀 졸리면 나가 있을래? 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오케이.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 됐죠?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살짝 번호를 매기면 광범위하게 되니까 신체 활동률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은 높아지겠지. 그쵸? 자, 됐습니까? 그러면 또 복지 비용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번호 하시면 돼요. 자, 돼, 안 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하고 문제의 해결책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친숙함. 이거 친숙함은 음악적 취향을 형성한다. 이게 주제는 이런데 사실 속이 조금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알겠지? 친숙함이 음악 취향을 형성한다. 자, 됐죠?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이 주제를 봐. 이 주제.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즐기는 소리, 리듬,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의 조화예요. 알겠지? 텍스처를 하면 조화.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요런 것들.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 알겠죠? 음악을 즐기는 거.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음악을 즐김. 됐습니까? 기쁘게 하는 소리, 리듬, 그 다음에 음악의 조화, 다 음악을 즐긴다는 얘기야. 그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뭐의 연장선이다? 이전 긍정적 경험의 연장선이다.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다. 이게 뭐예요? 친숙함. 됐지? 사실 주제를 박아 놓고 간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야? 너가 음악을 즐기는 이유가 뭐야? 이전 음악 긍정적인 경험의 연장선. 다시 말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친숙해가지고 연장돼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오케이. 이거 밑주름이 조심해. 알겠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밑주름이 조심. 이거 밑주름이 나오면은 이 연장선에 대해서 밑주름이 나오면은 무조건 친숙함이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이제
음악을 즐기게 한다. 요거 써 있는 거 가시면 돼요. 알았지? 이게 다잖아, 지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전 긍정적 경험의 연장선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요 플로우 가시면 돼요. 이 지문에 관통하는 게 딱 이거잖아. 이 세 가지. 자, 됐죠? 이 비유는 그냥 요거는 그냥 음악을 즐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음악을 즐긴다는 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경험이야, 그냥 그 정도. 알았지? 얘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음악을 왜 즐길 수 있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쁨을 가져와. 감각 경험으로부터. 이거 음악 듣는 거야. 음악 듣는 걸로부터 우린 기뻐. 왜 기뻐? 자, 번호 매겨놨죠? 친숙함이 가져온 안정감과 친숙함이야. 알겠죠? 친숙함이 가져온 안정감과 편안함.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를 가져왔으니까 얘가 1번이 되는 거잖아. 맞지? 친숙함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그 안정감과 편안함 덕분에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을 얻네. 알겠지? 오, 별표. 이런 비용딱. 별표 한 병신. 이거 별표 3개는 줘야 돼요. 알겠지? 근데 그 위에 거를 제대로 구체화한 부분도 3번이기 때문에 이 위에 거는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연장선이라고. 얘를 갖다가 완전히 다 구체화한 부분이 3번이야. 알겠죠? 그러면 1번보다 3번이 훨씬 중요해. 아시겠죠? 자, 얘가 다 드러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있잖아. 우리가 라즈베리를 즐기는 이유인 거지. 라즈베리를 즐기는 이유. 근데 이게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아니야. 저자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로건베리 쪽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라즈베리를 즐기는 이유도 친숙함 때문이지만 이 라즈베리와 다른 로건베리를 즐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친숙함 때문이다. 얘가 포인트예요. 얘가. 아시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번호를 매겨볼게. 자, 일단 로건베리는 라즈베리와 공통점이 많아. 그치?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친숙하다 이 얘기야. 로건베리는 라즈베리와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친숙하다. 그걸로 인해서 안정감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그치? 안정감을 예상할 수 있게 돼. 그래서 한번 맛볼 기회를 취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할까? 감각 경험을 하는 거지? 감각 경험. 자, 됐지. 낯선 것을 우리한테 낯선 로건베리도 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냐? 바로 이 위의 원리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됐어. 자, 그래서 얘 중요해. 얘 중요한데 밑주름이 나올 수 있고요. 얘 밑주름이 나오면 요거 가시면 돼. 알겠지? 이거 갖다 찍으면 돼. 자, 됐지? 요거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고 얘 예시인데 이 예시보다 이 예시 로건베리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됐어. 자, 요 정도만 하고 선생님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문법들만 찍자면 여러분 find 우리 이것만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취하는 오형식 동사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may, keep. 그렇지. may, keep, find, consider, live, get. consider, live, get. 됐습니까? 자,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나온다. 자, 얘네들은 뭐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한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분사가 형용사잖아. 그래서 형용사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ing, pp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지? 이 개념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이거에 살짝 응용이 된 거거든. 맞지? 자, 보세요. We find 한 다음에 목적어 없고 ing 같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치? 얘 없이 그냥 ing만 딱 왔잖아. 맞지? 그러면 왜 목적어가 없을까? 오케이, 목관대. 그러면 이 목관대를 통해서 얘를 건들 수가 있어. 알았지? 이거 수동태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조심해. 알겠죠? 물론 이 pleasing을 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정말 어렵게 나오면 얘도 건들 수 있다. 아시겠죠? be found 나오면 안 돼. 자, 됐지? 그 다음에 제일 유력한 건 이 pleasing이야. 됐지? 자, 보세요.
pleasing이냐 pleased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 ing냐 pp를 결정하는 건 누구? 목적어. 왜?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근데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얘 목적어는 어디 갔을까? 관계사랑 선행사야. 그럼 이 선행사인 사운드와 리듬과 음악 조화는 기쁨을 줘, 지가 기쁨을 가져. 주지, pleasing. 오, 몇 단계를 묻고 있잖아. 좋은 문법 문제는 뭐다? 하나의 문법을 묻지만 거기에서 한 두세 개는 더 파생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 그게 좋은 문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 별표 하나 줄게요. 알겠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진짜 얘를 갖다가 ing, pp인지 정확히 알고 풀 거면 선행사가 이 ing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 됐죠? 자, 오케이.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 봐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가지고 못 간데 생략 들어갔지. 그 다음에 who is sleeping 이렇게 들어간다. 융당 폭격 지문 저번 시간에 우리 했나? 그런 거 없었나? 다른 학교인가? 융당 폭격.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 관계대명사 수식. 이해됐지? 그때 요 who 얘 조심해야 돼. 알겠죠? who 이거 what 가면은 야 이거 what 가면은 어떻게 된다? 선행사 없네. 뒷문장 불완전 what 맞네. 해석 안 하면 그냥 끝장난다. 알겠지? 이게 이런 질문, 이런 문제야. 알겠죠? 자, 항상 이렇게 두 개의 관계사가 연달아 이렇게 딱 꾸미게 되면 얘를 건들 수가 있다. 얘를. 아시겠죠? 자, 됐어. 뭐 위치 나오면 땡큐고요. 알겠지? 위치 나오면 땡큐야. 지금 얘가 수식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는 절대 쓸 수 없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건들면 좋은 문제가 돼요. 자, 됐지? 그 다음에 요 대. 요거 소댓 구문이야. 알겠지? 소댓 구문. 너무 공통점이 많아서 우리는 한번 먹어본다. 알겠죠? 소댓 구문의 대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대만 돼. 요 정도. 알겠지? 요 정도. 문법이 다양해가지고 나올 게 많아. 근데 하나하나 포인트들이 중요한 문법들이 은근히 있어요. 자,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연주자와 청자. 몇 개 남았어? 잠깐만. 하나, 1, 2, 3, 4, 5. 5개. 금방 끝나잖아. 한 20분 정도에 한 5개 끝냈잖아. 다 6개 끝냈나? 5개?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샹놈 새끼들. 닥치고 빨리 진행하라는 뜻으로 뭔가 읽힌다. 느낌이. 자, 가보자. 자, 연주자와 청자의 대조적, 인지적 틀. 할 수 있지? 음악을 들을 때 인지적으로 둘이 너무 다르다. 됐지? 그래서 포인트를 갖다가 얘에다가 조금 주세요. 아이씨. 얘에다가 좀 주세요. 알겠지? 대조다, 대조. 자, 됐지? 자, 그러면 주제 빡 주고 연주자 청자 나오는 거다. 주제 빡 주고 연주자 청자. 자, 여기 맨 위에는 여러분 내가 얘만 관심 기울이면 된다 그랬지? 야, 너 뒤져 그러다가 그 머리에다가 하면 뇌 울려요. 자, 됐지? 야, 내가 왜 여기다가 투에다가 강조점 준지 알겠지? 그치? 뭐 하다? 여기 어떻게 읽어? 연주자도 청자도 둘 다 로드맵 있어. 알겠지? 둘 다 로드맵 있어.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하지. 별표 3개 줬다. 알겠죠? 그 둘 사이의 차이. 로드맵 둘 다 있는데 내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차이. complexity. 알겠지? 이 새끼. 알겠죠? 복잡성. 얘가 지문에선 제일 중요해. 근데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청개구리적 성격이 있으니까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맞다. 알겠죠? 그래서 연주자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것만 빡빡빡 찍었어. 알겠죠? 자, 뭐 하다. 다층적. 알겠지?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한 그 지문에 다층적이 무슨 의미인지, 다면적이 어떤 의미인지, 상호 연관된 층이 무슨 의미인지 다 써 있어요. 지금은 설명 안 해. 아시겠죠? 자, 다층적, 다면적. 다시 말하면 복잡성의 예시야. 됐지? 그리고 얘네가 다층으로 돼 있지만 그 층이 서로 뭐 되어 있다? 상호 연결돼 있다. 그러면 분리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서로 따로 분리 나오면 separately, separate, isolated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이해됐지? 야, 이거 interrelated, flexible 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서로 연관돼 있다라는 것이 뭐다?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그것들, 이 다층적인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 알겠지? 이 세 가지 측면. 다층적, 다면적. 그 다층적인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다. 근데 그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멜로디, 하모니, 리듬, 텍스처, others와 같은 기본 요소로 층이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요런 특징. 자, 그 다음에 청자, by contrast가 틀을지, 그치? 연주자, 다시 말하면 전문가에서 일반적인 청자로 틀어버리는 자 그런 기능을 한다. by contrast, comparison이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청자의 특징. 자, 일반적인 outline 뜻이 뭐예요? 윤곽선. 알겠지? 윤곽만, 디테일한 거 말고 그냥 윤곽만. 일반적인 어떤 윤곽선. 그 다음에 기대. 그 다음에 뭐 가사 뭐 이런 것들 있지만 난 얘가 마음에 들었어. 그것이 주는 전반적 느낌, 박자 뭐 이런 것들. 알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아, 일반적인 청자의 특징이다. 아시겠죠? 자, 됐어. 자, 그리고 만약에 네가 뭐 하고 싶으면 이런 음악적인 풍경에다가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으면 디테일을 채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다? 그럼 어떻다? 졸라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죠? 이 표현 어렵다. 이 표현 외워야 돼. 알겠죠? 아이씨. 뿅. 자, 됐지? engaged 알아야 된다. engaged가 뜻이 뭐야? 그렇지. 왜? 원래 engage가 참여하다잖아. 내 정신 모두가 여기에 참여돼 있어. 그러니까 몰입된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열중해서 듣는 것을 필요로 한다. take가 need. 알겠지? 자, 됐습니까? 예. 할 수 있지? 예. 별거 없지? 예. 오케이, 대조. 자,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아, 야야야야, 이거. 예. 아, 내가 이거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 알겠죠? 네. 트라우마가 있어. 이게 문법 문제로 나왔는데 consist는 뭐다? 1형식 자동사. comprise는 뭐다? 3형식 타동사. 그래서 comprise 나오면 be comprised of라는 수동태를 쓰셔야 되고 consist 하면 1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1형식 자동사는 목적어를 받기 위해선 전치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요 목적어를 받기 위해선 전치사가 필요하다. 예. 수동 절대 취하면 안 돼.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학교 시험에 그 한백고의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 It is consisted of 이렇게 나왔어. 알았지? 오케이? 정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래서 내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맨날 consist랑 comprise 나오면 맨날 언급해요. 자, 됐지? 가볼게. 자,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위험. 어떤 측면에서 졸라 빡친다? 어떤 측면에서 졸라 빡친다? 어? 뭐 다 까먹었니? 이런 미친놈들. 야, 어떤 측면에서 이게 졸라 빡친다? 도덕. 야, 너네 뭐야? 뭐냐고. 잘 안 되니? 자, 봐봐.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위협에 대해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만 가져가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졸라 빡치니 니들이 좀 사회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채워야 돼. 나는 A, B, C면 A와 C만 이렇게 남기지. 근데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됐어. 가볼게. 자, 지금 여기 부분 뭐? 예. 여기 부분 뭐? 문제. 인간이 자행한 그런 환경적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맞아? 예. 그치? 근데 인간이 자행하는 환경적 문제의 특징이 뭐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네모 친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냥 딱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인간이 자행한 환경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오염. 됐습니까? 예. 알겠지? 자, 그래서 피하기에 어렵다. 그 노출 비자발적이다. 할 수 있겠지? 됐지? 내가 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 내가 그 오염을 피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선택이 불가능하다로 읽으셔야 돼. 그래야 그 밑에 예시랑 딱 맞는다. 아시겠죠? 내가 이 오염에 노출이 될지, 내가 그 위험에 노출이 될지 말지 선택이 불가하다라는 의미야.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알겠지? 자,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초래한 그런 어떤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비자발적이다. 이게 포인트야. 됐죠? 자, 그 다음에 해결책 갈게. 자, 여기가 이제 사회적 조치를 취해라 이거야. 됐지?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러한 요인들의 제거와 감소는 사회적 조치.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3번 자체가 별표 3개인데 그 3번 자체에서도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사회적 조치. societal. 단어까지 그 스펠링까지 다 외우셔야 돼. societal.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런 것들이고요. 됐지? 근데 야, 보통 이러면은 사회적 조치에 뭐가 나와야 돼? 사회적 조치 자체가 뭐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이 아래서 뭐 해야 돼? 구체화를 때려야 되잖아. 그 사회적 조치가 예시가 뭐들인지. 근데 이 새끼 여기에서 예시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때려버렸잖아. 그러면 할 말은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에는 얘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온다? 여기 뭐가 나온다? 도덕적 당위성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에서 A에서 C인데 니들은 B를 채워야 된다는 이 B가 지금 여기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글쓰기랑 좀 다르게 써 있어요. 알았지? 자, 두 가지의 도덕적인 당위성을 줘. 두 가지의 도덕적 당위성. 여기가 졸라 어렵거든. 꼭 읽어봐야 된다. 문법들 장난 아니고 진짜 문장 한 문장에 막 3줄, 4줄 막 이런데 어려워요. 알았지? 자, 봐봐. 자, 일단 어떤 사실? 환경적인 위험이 피하기 참 어렵다는 사실. 개인적 수준에서. 맞아? 이거 위에서 제기한 그 문제 그대로 쓴 거지. 맞지? 근데 그게 참 뭐하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왜 도덕적으로 잘못돼 있어? 얘가 피해질 수 있는 위협보다 도덕적으로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됐어. 그러면 여기는 뭐? 야, 우리가 뭔가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위협은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거, 뭐 도덕적으로 괜찮지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지? 자,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면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 요거 알았지? 위에는 difficult to avoid. 알겠지? 피하기 어렵다. 아래는 having no choice but to. 외워야 된다. 이때 to는 투부정사야.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다야. 비자발적이라는 거야. 알겠죠? 표현들을 외우라고. 자, 됐죠? 자, 내가 이런 오염된 물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알았지? 이거 하도록 강요받는다. 이거 비자발적인 거야. 알겠지? 이런 표현들. 그래서 내가 네모 쳐놨잖아. 그치? 아니, 뭔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그 표현들을 보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담배 냄새 맡아야 한다는 것. 수동적으로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수동적으로 담배 냄새를 맡도록 강요받는 것.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그거 사람들을 졸라 빡치게 한다 이거야. 이것도 도덕적인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야, 이게 도덕적으로 참 잘못돼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야, 예시. 위에서는 도덕적으로 참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그려냈지.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졸라 빡치게 한다 하면서 그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하지. 그러니까 두 개가 세트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하나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거라고. 여기는 그냥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위험이라고 했지만 여기 물, 그 다음에 담배 연기 구체화 시켜놨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환경적 오염, 뭐 대기 오염 이런 거 차원을 의미한 게 아니야. 인간이 자행하는 담배 냄새를 억지로 맡아야 된다는 것도 인간이 자행한 환경적 위험이라고요. 이해돼 안 돼? 됐지? 오케이. 환경적 위협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건 전부 다 뭐다? 이 전부 다 뭐야? 참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야.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얘가 얘의 예시라면 결국 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위협에 대해서 참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됐지? 자, 그래서 도덕적 당위성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거 조치해라 이 얘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마지막. 자, 이 마지막은 마지막이 진짜 어려웠는데.
어려웠어. 자, 봐봐. 자, 이것만 잘 집중해봐. 이러한 요소들이 참 중요하다. 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자, 이게 지금 그냥 읽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내가 수업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그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이 마음에 드는 설명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설명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솔직히 마음으로는 내 설명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제 완벽히 이해됐어. 자, 봐봐. 잘 따라와봐. 실내에서 흡연해.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과거. 알겠지? 과거엔 그랬어. 알겠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옛날 때는 그냥 실내에서 흡연했다고요. 됐지?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비자발적인 위험을 누군가가 인식을 했어. 누군가가 그 담배 냄새를 항상 맡으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누군가가 아니 왜 내가 남의 담배 냄새를 강제로 마셔야 돼? 라고 비자발적 위험을 인식했다. 됐죠? 그 인식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부당해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분노가 일어나지. 그 도덕적인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조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맞아? 사회적 조치를 요구하겠지. 야, 정부 니네들이 나서라. 이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맨날 식당 가가지고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담배를 갖다가 못 피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는 거지. 맞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회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이 되면 그때 이제 뭐가 발생해? 변화가 발생한다고. 여론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공중보건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식당에선 담배를 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가볼게. 이 요소들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요소들이 의미하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위에서 얘기한 도덕적 당위성이야. 도덕적 당위성. 됐지?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이제 무슨 변화인지 알겠지? 이 변화가 여러분 이 변화예요. 알겠지? 이 변화. 내가 사실 그때 수업 때 설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설명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변화는 최종적으로 이런 위험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정말 이런 사회적 조치. 알겠죠? 그럼 이 체인지는 사회적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 사회적 조치.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조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 사회적 조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how가 뭐예요? 이 과정이야. 알겠어? 이게 how예요. 됐어?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이런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비자발적인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인 조치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걸 고려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걸 고려했을 때 참 중요했던 요소가 뭐냐는 거야. 참 중요했던 요소가 뭐야? 얘지. 맞아? 왜? 이 사회적 조치, 이 변화의 발생은 뭐부터 일어났으니까? 얘부터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그럼 완벽해 됐어. 알겠지? 설명 자체는 완벽히 됐어. 알겠지? 니들이 지금 졸고 앉아있을 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되죠? 이 변화가 발생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이 도덕적 요소가 참 중요해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요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자,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알았지?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들 해결책 주고 도덕적 당위성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뇌졸중 한번 가볼게요. 뇌졸중. 자, 뇌졸중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 설명문이 아니야. 모르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뇌졸중을
딱 떠올렸을 때 뇌졸중은 경미한 뇌졸중과 심각한 뇌졸중으로 나뉜다라고 떠올리잖아. 그치? 그러면 잘못 글을 읽는 거야. 잘못한 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뇌졸중이 있다라는 설명문이 아니고요. 이거 요지 논설문이에요. 알겠지? 뭐에 대한 논설문? 경미한 뇌졸중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워낙 앞에가 강하게 그렇게 좀 뇌졸중 자체를 갖다가 나눴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뇌졸중 예방이 소재고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미한 뇌졸중을 인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주제 자체를.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전제라고 한 이유가 알겠지? 전제가 뭐다? 전제가 뭐야? 심각한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경미한 뇌졸중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야.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지. 이게 전제야. 자, 됐죠? 문제 보자. 문제점. 이게 지금 문제점이지. 내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도 얘와 얘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내가 딱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사실 여기 부분을 할 때 솔직히 설명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근데 이제 두 개를 보면서 딱 보니까 얘를 여기 나눠버리면 돼. 나눠버리면. 자, 보세요. 자, 일단 문제의 첫 번째로 보시면 돼. 자, 문제 첫 번째는 이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경미한 뇌졸중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나? 알겠죠? 왜 경미한 뇌졸중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죽이는 거. 그렇지.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큰 뇌졸중이니까. 이리치 강조 들어가면서. 됐지? 여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야. 알겠죠? 왜 사람들은 경미한 뇌졸중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해? 됐지? 자, 그 뒤를 가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 있죠. 자, 여기 부분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왜 경미한 뇌졸중을 우리는 잘 못 알아차리는가? 이해돼? 두 개의 질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봐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완전 다르다고요. 완전 다른데 나는 이 두 개를 하나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왜 경미한 뇌졸중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몰라? 큰 뇌졸중이 항상 뉴스에 나오거나 큰 뇌졸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자, 됐죠? 자, 그 다음 가보면은 뭐가 나왔어? 아니, 왜 경미한 뇌졸중을 왜 근데 못 알아차려? 왜 사람들은 그 경미한 뇌졸중인지 몰라? 왜 그러냐? 두 가지를 줘요. 뭐다? 일단 작아. 그리고 강도가 다양해. 근데 이게 약간의 특징이 있어. 여기 뒤에서 얘를 갖다가 구체화하는 부분인데 강도가 다양하다는 건 같은데 지금 작다는 거랑 특이하다는 거는 조금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가시면 돼. 알겠지? 왜 우리는 작은 뇌졸중을 알아차리지 못하냐? 일단 작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 젓가락질 하는데 5초간 멈춰. 그치? 이게 굉장히 경미하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해. 아니, 젓가락질 하다가 멈추는 게 좀 특이한 증상인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도가 다양해. 뭔가 강도가 세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그냥 좀 약해지고 셌다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피로한가 보다 이렇게. 됐죠? 자, 두 개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자, 됐지? 이거 분리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특징? 우리는 경미한 뇌졸중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다. 왜? 큰 뇌졸중만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는 경미한 뇌졸중을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다. 왜? 작고 특이하고 강도가 다양하니까. 자, 그래서 그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경미한 뇌졸중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진단이 그 큰 뇌졸중의 발병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갖다가 전개시키는 이 부분도 딱 나눠가지고 잘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됐지? 예. 자, 필요한 어떤 문법들만 하자면 우리가 너무 이때 강조만 알아. 아시겠죠? 이때 강조 외에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강조시키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위치 강조된다. 그러나 이때 강조 쓰면 틀려요, 선생님? 아니, 당연히 맞지. 이때 강조는 만능이야, 만능. 알겠지? 다 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이 안에 있는 강조되는 명사를 갖다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이거 주의하시고 자 내가 왜 얘를 갖다가 수동태 주의라고 썼냐 자 다시 한번 봐봐 터크는 몇 형식? 개소리 말고요 자 우리 터크는 몇 형식? 너무 유명한 1형식이야 맞지? 근데 우리는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1형식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선생님 수동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봐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 1형식 자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전치사를 받으면 그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생기면 뭐가 가능하다? 수동이 가능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형식 동사 자체의 수동태는 없는 거야 맞지? 그런데 그 1형식 자동사가 전치사를 데려와 가지고 목적어를 취하게 됐을 때 그때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터크 오브 뒤에 지금 목적어 없지 이해됐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1형식 자동사 자체에 나한테 빅터크는 너무 어색해 어색하지만 빅터크 오브라고 하면은 괜찮다 돼요 안 돼요? 봄이 좀 일어나 있을래?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이투 가져진지는 다 알고요 자 됐지? 넘어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야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여러분 야 이거 피할 수 없는 환경오염이랑 헷갈리면 뒤지게 쳐맞는다 아시겠죠? 이거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중대한 사회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거 약간 비슷해 그래서 두 개가 묶일 수도 있어 알았지? 치동고 같은 경우에 약간 비슷한 맥락은 그냥 지문을 갖다 두 개를 묶어버리잖아 맞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자 처음에 졸라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야 맞지? 일반적인 해결책 부분 기억나? 기억나? 여기 핵심만 딱 얘기해봐 여기 핵심만 얘기하면 뭐? 같은 공기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핵심만 딱 우리 모두 뭐하 있다? 다 연결돼 있다 알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모든 행위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이렇게 써있다 써있는 거랑 내가 이해한 거랑 둘 다 알아가야 돼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는 뭐? 모두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써있는 거 이렇게 안 써있다 그러니까 결과 뭐다? 결과는 뭐야? 사소한 그런 행동이 뭐하다? 중요하다. 차이를 만든다는 중요하다는 똑같아요. 실제 영어 사전에 보면은 make a difference가 have a great influence on이야. 알겠죠? make a difference가.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맞지? 이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야, 지금 얘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 야, 사소한 변화와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야, 이거와 더불어 이러고 있잖아. 이것과 더불어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가져야 돼. 알겠죠? 사소한 거 다 중요한데 이거 갖고는 안 돼. 뭐 해야 돼? 소재. 야, 소재 좀 놓치지 마라.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딱 지문 첫 문장 보면 두 개가 기억나게 해야 돼. 아시겠죠? 두 개가. 여기서 뭐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거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뭘 요구한다? 큰 생각과 큰 행동. 그 큰 생각과 큰 행동이 뭔지 여기서 구체화시켜요. Think big 하라는 건데 뭐? Take big steps as a society. 됐지? 사회적 차원으로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거. 알겠죠? 사회적 차원의 조치.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huge idea, huge action이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됐지? 야, 어떻게 넘기는지, 어떻게 위에 거에서 아래로 넘겨버리는지, 그리고 그걸 구체화해가지고 어떻게 핵심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별표 3개는 문장을 거의 외울 정도로 읽으셔야 돼. 아시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파이널 리뷰 딱 공부하다가도 이 부분은 그냥 쓱 읽으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면서도 여기는 졸라 세게 빡! 알겠지?
그리고 눈 감고 한번 한국말 딱 떠올리면서 영어로 한번 쳐주자. 알았지? 그 정도로 해줘야 된다고. 자, 됐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권위자 부연. 권위자 부연 하면서 릭 스몰리 나오잖아요. 그치? 릭 스몰리가 뭐라고 얘기해? 덜 가지고 더 많이 하자. 덜 가지고 더 많이 하자. 알겠어? 밑주름이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밑주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 이 뒤에서 이렇게 구체화시킨다. 아시겠죠? 덜 가지고 더 하자. 뭐예요? 여기서 덜 가지고라는 건 뭐야? 지구의 자원을 가지지 말고 지구의 자원을 쓰지 말고 이거지. 됐지? 여기에서 덜 가지자. 지구의 자원을 야 이거 맞니? 그렇죠. 예. 아이스 말라. 그렇지. 뒤지게 맞는다. 예. 내용일치 조심해. 알았지? 자원을 조금 지구에 있는 자원을 조금만 활용하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 Not just less, not just less, not fossil fuel at all 이라고 얘기하잖아. 알겠지? 덜 쓰자는 게 아니고 덜 화석연료를 쓰자는 게 아니고 아예 화석연료 쓰지 말자. 이게 얘의 주장이라고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덜 쓰자라는 것을 지구의 자원을 조금 쓰자가 아니고요. 뭐야? 아예 아이씨. 오랜만에 쓰니까 조금 나름 민족 고대예요. 나름 마음에 안 드. 마음에 안 드네. 자, 됐죠. 병신 같냐, 왜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걸 하자라는 건 뭐야? 더 많은 걸 하자. 더 많은 걸 하자. 더 많은 음식 생산, 더 많은 물 생산, 더 많은 에너지. 됐습니까? 그러면 화석연료 안 쓰면 도대체 뭘로 쓰자는 거야? 그렇죠. 재생에너지. 자,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릭 스몰리의 말이 완벽히 이해됐지? 지구 자원 아예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탈바꿈하자. 자, 그래서 뒤에 나온 게 뭐다? 탄소 족쇄에서 벗어나자. 할 수 있지? 탄소 족쇄에서 벗어나자. 이 얘기인 즉슨 뭐다? 아예 쓰지 말자. 됐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은 아예 쓰지 말자. 여기는 그냥 미래. 알겠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참 좋은 미래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병신 같은 거, 이 새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위자 부연 완벽히 다 이해됐고 희망찬 미래.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 오케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이지 오늘. 너무 아쉬워. 졸라 어려웠던 지문이다. 알겠죠? 근본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얘가 슈퍼 하드급이었고, 알겠죠? 슈퍼 하드는 진짜 많이 보세요. 알겠지? 자, 뭐 문법부터 어휘부터 내용일치부터 글의 주제까지 완벽하게 다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선생님 지금 어때요? 수업이 졸라 깔끔하면서 굉장히 불순물들이 다 제거됐지. 왜? 두 번째 봐서 그래. 알겠지? 두 번째 봐서. 자. 뒤지게 맞으려고. 자, 그래서 수업만 잘 들으면 된다. 알겠죠? 하지만 이 정도만 듣고 가면 어떻게 된다? 한 64.3점 나온다. 64.3점. 자, 됐지?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잘 봐봐. 이거 완벽히, 오늘 진짜 완벽히 이해시켜 줄 테니까. 자, 이거 잘 들어봐. 자, 볼게. 일단 첫 번째, 왜 문제라고 하는지 알겠지? 왜 문제야? 이거 해석 졸라 어렵거든. 이거 보통 이유라고 다 해석해. 근데 여기서 이유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이거 이성이죠? 이성이 부의 욕구에 부과한 한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야, 10억이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10억이면 우리 다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성이 부의 욕구에 부과한 한계를 정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인과로 가면 되겠죠. 인과. 알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부를 이렇게 얘기할게. 절대적인 부의 양을 규정할 수 있냐? 규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도 돼? 예.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부의 양을 규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게. 예.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의 양을 결정하기 어렵다. 왜 그 부의 양, 다시 말하면 만족시킬 부의 양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다시 하면 무슨 얘기? 절대적이지 않다는 상대적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인과가 끝났지. 사실 이 지문이 가장 주제잖아. 아, 이 문장이.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머릿속에 딱 박아버리자. 만족할 만한 절대적인 부의 양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왜? 그 부의 양이 상대적이니까. 완전히 이해돼요?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 머리에 남아있는 이 주제가 그 부연 설명까지 완벽히 이해돼가지고 이게 살아있어야 돼. 살아 숨 쉬어야 돼요. 자, 됐지? 그러면 우린 뭐만 이해하면 돼? 뭐만 이해하면 돼? 그 만족할 만한 절대적 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린 뭐만 이해하면 돼? 상대성만 이해하면 되는 거네. 자, 상대성 이해하러 가자. 내가 이거를 나눴는데 이거 3개 여기 설명 잘 됐잖아? 얘 상대성 끝난다. 아시겠죠? 지금 얘가 다시 보니까 알려줘. 그 상대성을 이해하는데 뭘 사용하면 이게 다 이해될 수 있다. 분수죠? 네. 분수를 사용하면 다 이해될 수 있어. 자, 봐볼게. 그 양, 다시 말하면 무슨 양? 만족할 만한 부의 양. 그것은 상대적이야. 아, 그래서 뭐하다? 그래서 참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자꾸 변하니까. 맞아? 그러면 그 부의 양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순간에 상대적인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 떠올린다. 그렇죠. 알겠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맞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얘가 올라가야 되고, 얘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얘가 올라가야 되고, 이게 지금 상대적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뜻은 이거다. 그때 어려웠던 게 그 비율을 유지할 만큼이었어. 맞지? 그 비율을 유지할 만큼 그 양이 상대적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 비율을 유지한다. 그 얘기인즉슨 행복이 곧 1이 된다. 알겠지? 1이 된다. 자, 그럼 봐보세요. 이 비율을 갖다 유지할 만큼 그 양이 상대적이래. 자, 그러면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 생각해? 자,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 기대치가 높아졌어. 그럼 이 비율을 유지해야 되지. 그러면 얘를 1로 맞춰야 되잖아. 그럼 뭐가 증가해야 돼? 소유량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내가 소유하는 게 많아져야 돼. 맞죠? 맞아. 돼요, 안 돼요? 됐지? 기대치가 낮아졌어. 기대치가 낮아졌으면 그에 대한 소유량도 뭐? 줄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야 1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완벽히 이해됐어? 그 비율이 유지될 만큼 이게 상대적이다. 됐죠? 자, 이건 끝났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이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 야, 이 비율을 유지할 만큼 상대적인데 이 비율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가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 그가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한다. 다시 말하면 뭐만 있다? 소유량인 분자만 있게 이 비율을 측정한다는 것. 맞지? 그게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이거니까. 맞지? 기대치가 0이라는 거 아니야. 0분의 어떤 소유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말한 이런 분수 표현의 비율이 꼭 이 두 가지의 상대성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완벽히 이해됐지? 이런 포인트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됐지? 야, 그러면 이게 뭐니? 그들이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절대적인 만족할 만한 양이 있다는 얘기 맞아요? 이걸 잘 생각해봐. 그가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양이 있다. 이 얘기 맞아? 맞아? 몰라? 봐봐.
내가 만약에 그가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가 얻는 것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얻는 것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건 뭐야? 이것을 얻으면 무슨 얘기야? 기대치가 빵이 된다 이 얘기잖아. 얻는 것으로만 측정한다는 건. 맞아? 그러면 이 말인즉슨 내가 10억이 있으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돼. 그럼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기대치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지. 맞아? 그 이상의 기대치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만족할 만한 양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게 돼? 돼요?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분수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 이해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여기 있어. 자, 얘 지금 여기 부분도 많이 어려워했거든. 자, 봐봐. 이 남자는 손실감이 없어. 뭐에 하나도 손실감이 없어. 뭐에? 이거 애들이 해석하기 좀 힘들어했다. 다시 한 번만 해줄게. 잘 들어.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절대로 없는 것.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그러면 그냥 쉽게 의역하면 뭐야?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닌 것. 이러면 되지. 그에게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건 뭐야? 얘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 얘한테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대를 안 한다는 거지. 거기에. 그러면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기대치가 무한대가 아니라 0 아닌가?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닌 것.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닌 거니까 기대치가 너무 큰 거지. 그럼 무한대가 맞죠? 맞아? 맞아. 내가 그런 생각으로 했어. 자, 봐봐. 맨날 30점, 40점 나오는 애야. 그 30점, 40점 나오는 애한테 100점은 얘한테 어떤 기대치야? 무한한 기대치야.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를 갖다 분수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 무한대분의 소유량. 이런 분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무한대분의 소유량은 행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수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손실을 이런 거에 대한 손실감이 없고 얘는 이게 없어도 행복한 거 맞습니까? 맞죠? 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분의 소유량이니까. 맞지? 이해돼? 야, 50점만 맞아도 좋은 애한테 100점을 갖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 100점은 약간 무한대의 기대치인 거지. 그러면은 그 무한대의 기대치는 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야, 완벽히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됐죠? 자, 오케이. 어차피 발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은 아니지. 얘는 행복에 전혀 끼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야.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도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수로서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분수로서 성립이 안 되니까 얘 자체는 얘의 행복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달성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달성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쓰질 않았겠지. 지금 얘한테 요구할 만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교 꼴찌한테 서울대 의대인 거야. 절대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얘한테 요구조차 하지 않을 일. 그쵸? 그러면 그 요구조차 하지 않을 일. 서울대 의대는 전교 꼴찌한테는 무한대의 기대치예요. 행복에 전혀 무관해.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행복해.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 자,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여긴 0분의 소유량, 이건 행복에 전혀 영향이 없어. 얘는 무한대분의 소유량, 행복에 전혀 영향이 없어. 맞지? 자, 됐습니까? 야, 근데 왜 분자는 안 건들고 있을까? 분자가 0이면 이건 분수는 된다. 10분의 0은 분수예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0이잖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분모, 이 기대치를 건드는 거야. 기대치가 0이든 무한대든 그게 분수가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 이 미저러블 이 새끼 보자. 자,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야. 한 100배 많아. 근데 그 사람 하나 없다고 비참하지.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00분의 99 해도 돼요? 네. 100분의 99? 자, 100분의 99는 사실 아까 뭐라 그랬니? 아까 뭐라, 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자. 아까 뭐라 그랬어? 행복이 1로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행복이 이 비율이 유지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뭘 해야 돼? 얘를 1로 만들려면 얘를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느껴져서 미저러블한 거야. 이해됐지? 이 분수를 통해서 여기 사례를, 그러면 내가 얘를 깔끔하게 하면 뭐다? 이 상대성을 1, 2, 3. 야, 기가 막혔다. 진짜 미쳤다. 미쳤죠? 진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나만 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진짜 나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조정식보다 잘 가르치는 건 맞아. 내가 봤을 때 조정식보단 잘 가르쳐. 하지만 내가 만약에 조정식만큼의 어떤 뭐랄까 돈이 있었다, 그럼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할 수 있어? 이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0분의 소유량, 무한대분의 소유량, 그 다음에 이 비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참한 경우, 이렇게 됐죠? 1, 2, 3.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평선 얘기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그 자신만의 수평선이 있다. 자신만의 수평선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뭘 통해서 증명했어? 얘를 통해서 증명했지? 그치?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무한대의 기대치는 행복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 기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그게 가능한 만큼만 기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오케이. 자, 얘도 여러분 별표 한 2개는 돼요. 얘가 진짜 중요하고 상대적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참 낼 게 많아. 지금 네모친 것들이 다 포인트들이 딱딱딱 들어간 부분이거든. 그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법 살짝만 보자면, 야, 봐.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만 딸랑 나왔지. 뭐 생략? 빙이 생략됐다. 알겠지? 빙이 생략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자꾸 이거 뒤에 선생님 위치 뒤에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가 impose A on B를 몰라서 그래. A를 B에 부과하다. 알겠죠? 이걸 알아야 A가 B인 걸 안다. 이 수거를 알아야 impose A on B. 자,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얘가 where로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impose A on B 모르면 여기 비어 있는지 몰라. 불완전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해됐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so much as, 이거 원급 비교거든. 원급 비교. 그 원급 비교 했을 때는 여러분 앞에 원래 니네들이 알고 있는 원급 비교 as 원급 비교잖아. 근데 so 쓸 수 있어요. 알겠지? 보통 부정어일 때 쓰는데 의미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있어도 이렇게 so를 쓴다. 자, 됩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전치사로 가져가면 문장 다 망해. 알았지? 여기에 밑줄이 딱 그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2번 뭐 이렇게 써 있겠지. 아,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어떻게 들어가? 동명사가 들어가야지. 정답. 이러면 끝나. 알겠지? for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가 있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야. 그래서 여기 밑줄 딱 그어져 있을 때 낼만하다. 아시겠죠? 낼만해. 좋은 문제야. 그 다음에 투부정사 주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갔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 is 단수 취급. 됐지? 그 다음에 as 원급 비교 들어가면서 여기 왜 to가 들어갔냐? 여기 ing 왜 못 들어가냐? 왜? 진주어. 아, 여기 주어. 여기 있는 주어인 투부정사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이야. ing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졸라 어렵다, 야. 아, 얘도 사실 별표 2개 까면 돼. 사실 얘도 별표 2개 두 개 까면 돼요. 2개 까면 돼. 알겠지? 진짜 어려운 부분이다. 자, 됐죠? 돼요, 안 돼요?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물어봤어. 선생님, 위치 뒤에 불완전성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ask4 뒤에야. ask4가 여러분 요청하다야. ask4. 알겠죠? ask4. 이게 한 세트로 요청하다. 아니, 선생님, ask는 타동사 아니에요? 아니, 일형식 자동사로 써서 전치사 한 다음에 목적어 받을 수 있어. 됐습니까? 자, 돼요, 안 돼요? 또 병신같이 목적어 있다고 수동 가지 말고. 다비드쌤이 일형식 자동사에 전치사 취한 다음에 목적 없으면 수동 가라 그랬어. 이거는 여러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빈 거야. 알겠죠? 자, 됐어. 이거 뭐냐? 얘가 주어야. while리스트 이게 여러분 while이야, while. 접속사야. another이 주어고요.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낀 거고 수일치 잘해. 알겠지? another은 단수다, 단수. 자, 됐죠? 뭐 나머지는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여러분